저는 굉장히 좀 민주적인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늦둥이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해외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민주적이고 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서 지역에서 자랐지만 정말 어릴 때부터 여행도 굉장히 많이 갔었고 전국에 정말 곳곳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전라도에 뭐 투어를 하기도 했었고 뭐 경상도도 한번 다 돌기도 했었고 전국의 섬들을 가보기도 했었고 울릉도나 제주도도 어릴 때 가보기도 했었고요. 또 해외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뭐 정말 다양한 곳에 이제 여행을 하도록 부모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정말 정말 작은 강릉이라는 작은 소도시에서 살았지만 조금 제가 보거나 경험한 것들은 뭐 글로벌한 것도 있었고 또 국내에서 정말 여기는 이런 문화를 가진 지역이구나, 저기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면서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마 제 또래 뭐 대부분의 밀레니얼 세대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대부분이 이제 입시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학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있다가 학교가 끝나고 나면 또 학원이나 뭐 독서실을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생활을 사실 거의 6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희 세대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대학을 갈 때 정말 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것에 대한 탐구를 많이 해보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되게 막연하게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좀 제 생각에는 재밌는 선택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을 제가 이제 입학하면 2기의 졸업생이 되는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문과라고 하죠. 이제 문과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대생이 전체 학생의 95%가 이상인 학교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부터 저는 말하자면 남들과 조금은 다른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서 좀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님이었으면 그러면 좀 사람들이 많이 아는 뭐 대학에 가서 뭐 이런 과를 가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은 이제 대학이 가진 역할, 가치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는 어떤 교수님들이 계시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뭐 어떤 방향을 가진 철학을 가진 학교였기 때문에 이곳에 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주셔서 저도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선택들이 보면 뭐 어느 정도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세상을 열린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또 저의 뭐 인생에서의 선택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도 항상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더라도 뭔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에게 맞는 그런 길 위주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감명 깊게 읽고 좋아하는 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창업을 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승려와 수수께끼라는 책인데요. 실리콘밸리에 이제 아주 저명한, 말하자면 창업 생태계 구루 같은 분이 쓰신 글인데, 왜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뭐 어떤 이유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읽어볼 수 있는 책이에요. 나름대로 어떤 철학적인 얘기도 담고 있고 뭐 실무적인 얘기도 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런 정말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알게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읽은 건 아니고 들은 책입니다. 볼링 언론이라는 책인데요. 최근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저희가 지역에서 만드는 어떤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유의미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자리를 만든다고도 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제 좀 더 풍부하게 한다고도 하지만, 그게 실제로 뭐 전국에 뭐 몇백만 개의 일자리 중에 저희가 뭐 50개, 100개 혹은 정말 잘해서 2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들 이게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일까? 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혼자서 나 홀로 볼링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미약하게나마 뭔가 사회적인 미션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그런 측정될 수 있는 가치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 안에서 만드는 것들이 결국에는 사회적인 자본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최근 고민에 대한 나름의 힌트를 얻은 것 같고요. 그래서 곧 읽어볼 예정인데요. 이 두 가지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 창업이란 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점에 저는 끌렸냐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영역에서 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어떤 창업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에 대한 책임도 제가 이제 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창업을 계속 하면서 느낀 것들은 내가 어차피 기업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어차피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은 정말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뭐 저희가 일을 하는 이유, 뭐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일단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 뭐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히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굉장히 심플하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어차피 돈도 벌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뭐 성장도 해야 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정말 세상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혹은 나를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 뭐 크게는 강원도라는 커뮤니티가 좀 더 나은 곳으로, 즐거운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말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안에서 어떤 재무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 이 두 가지 어떤 기준을 잘 잡고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그런 방향성으로 운영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뭐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면, 저는 모두의
다양성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존중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거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뉴욕이라는 도시를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에서는 해방촌 혹은 홍대 같은 곳들을 좋아합니다.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은 제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옷을 입거나 어떤 외모를 가져도 다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우리나라와 뭐 많은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로 개성이 넘치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을 추구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저희의 인식 또한 그런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과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의 가치관, 개성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